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든지. 아하.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섬액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베헤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베헤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말 하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2018년 7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공개된 한 동영상. Mi danno la possibilità di comunicare per l'ultima volta con l'Italia. Io chiedo all'Italia di aiutarmi, che mi uccideranno se la cosa non si risolve in tempi brevi. E io chiedo di aiutarmi. 이게 보통 뭐 납치돼서 어떤 협박용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은요. 2016년 10월 터키로 여행을 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알렉산드로 산드리니였는데요. 그가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산드리니의 가족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산드리니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 몸값 두둑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산드리니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서 한 무장 세력에 납치돼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사람만 돌아와 다오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후 산드리니의 피랍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탈리아 외무부가 적극 협상에 나섰고요. 정말 다행히도 2019년 5월 약 3년 반 만에 산드리니는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그를 구출한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수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야?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납치 자작극 꿈이다 실제 인질이 된 산드리니. 뭐라고? 자작극을 하다가 인질이 된 건 무슨 말이야? 이탈리아의 대테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산드리니는요. 납치당한 척하다가 이탈리아 정부한테 몸값 받으면은 5대5로 오케이? 3인조 갱단과 셀프 납치극을 작당했던 겁니다. 게다가 갱단이 정부와 협상할 동안 산드리니는 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입이 많니 그래가지고. 아유, 생각이 짧다. 정말 돌머리다 돌머리야. 그러나 그의 단꿈은 금방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갱단이 산드리니를 데려간 곳은 편안한 빌라가 아니라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한 무장단체의 근거지. 그러면 걔네들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우리가 왜 오를 먹고 우리가 있어? 왜 5밖에 못 먹지? 죽는 거거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얘한테 오를 주냐? 일도 아까운데 이럴 수 있어. 그들은 산드리니를 배신하고 실제 무장단체에 그를 팔아넘겼던 겁니다. 와. 아니 왜냐면 상황은 만들어졌잖아. 자기가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이후 연기가 아닌 실제 인질이 된 그는 9제곱미터의 비좁은 방에 갇힌 채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개인을 넘어서서 이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가족들 속 탄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아휴, 이게 뭐 스스로 한 일이라서 참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셀프 납치극을 벌인 남성의 최후. 과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닫고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감염자 격리, 광범위한 접촉 경로 추적, 그리고 엄격한 이동 통제 조치 등을 시행. 그 결과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감염 발생자가 없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3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호치민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2,200명이 웬 말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사실 뭐 작은 구멍 하나가 일파만파 아닙니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당시 베트남 당국이 수많은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진비와 격리 비용 등 한화로 약 2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 사실, 이 엄청난 사태는 단 한 명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명 때문에 2,200명이? 그렇죠. 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베트남판 슈퍼 전파잖아요. 그러네. 이 사태의 주범은 베트남의 한 항공사 승무원인 드엉 떤 하우라는 남성인데요. 지난해 11월 일본 비행에서 돌아온 그는 규정상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 레스토랑에서 만날래? 코로나? 에이, 설마 내가 걸렸겠어. 괜찮아. 하우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 집으로 친구를 부르고 외출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등 무려 46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우 본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얼마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우. 그리고 며칠 뒤 하우를 만났던 지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 베트남 보건당국이 급박하게 하우의 이동 경로 등을 역학조사한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 많은 데만 다녔나 보네. 야,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무책인 것 같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하우를 향해 베트남 전역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하우.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역에는 괜찮다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15년 베트남에서 화제가 된 문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단체 운동회 같은 거였나? 그냥 웃고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아닌가요? 아무튼 환하게 웃고 있죠. 네.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사진만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들이 환하게 미소를 띠고 셀카를 찍은 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셀카 찍었다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도 내 두 눈을 의심함. 철은 단체로 밥 말아 먹었냐? 라며 이들을 비난했는데요.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장례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겁니다. 네? 사진 속에 7남매로 추정되는 앳된 모습의 이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은 상복이었고요. 아, 손님도 아니었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철부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관을 떡하니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공포스럽다. 아니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 아니 뭐야 저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아, 안 돼.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너무 기대된다. 아빠, 사랑해요. 뭐라고?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저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아 너무 이상해. 자, 이렇게 어린 7남매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과연 그는 7남매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4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두 남성이 백신 접종을 한 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 명의 남성들은 말이죠. 얼핏 보면 노인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저 모습은 가짜, 모두 쇼였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그 쇼를 왜 하는 거야? 멕시코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의료인부터 시작해 현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만 명 돌파,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초과하며 멕시코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도 빨리 백신 맞고 싶다고. 우리 내일 백신 맞을래? 나한테 방법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싶었지만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두 남성은요. 백신 세치기를 계획. 백신 접종 대상인 60대로 보이게끔 노인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머리와 눈썹을 하얗게 염색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고요. 한 명은 몸이 불편한 척 휠체어까지 타고 백신 접종 센터에 등장. 그리고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삼촌의 신분증을 도용, 사람들을 속여 백신을 접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은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삼촌의 백신을 세치게 한 거죠. 세치기할 게 따로 있지. 지 아버지 맞을 백신을 지가 갖다 맞는데. 그들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체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현장 직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멕시코 검찰은 두 남성을 신분 사칭과 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아유.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배려라고는 모르는 이기주의자, 백신을 훔친 도둑과 다름없다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빨리 백신을 맞고 막 면역 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방역 규정을 어기고 세치기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저런 거 고민할 시간에 마스크나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월 태국 28세 여성 A씨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3살 딸을 데리고 고향 로이엣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1살 막내딸과 함께 방콕 농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일해도 안 받나 보자.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귀찮았던 건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분노 주제 때 했어야지. 와, 저 고통스러운 아이가 물론 흐릿하지만 다 느껴지시죠? 당연하죠. 했나 봐 좀. 자,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 A씨의 복수. 바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3살 딸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애한테 화풀이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았잖아.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날지 각오해. 그리고 영상통화 중 A씨가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 3살 딸이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는 화풀이 왜 애한테 해? 그걸 또 왜 또 무기를 삼아서 이용을 하냐고. 나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남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가족들은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아이는 친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온 A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목을 세게 조른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애가. 그녀는 딸의 목을 조르긴 했지만 힘은 주지 않았고 발로 몸을 밟긴 했지만 그저 살짝 발을 얹어놨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우는 신용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는 그 애를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2017년 6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남성이 본인의 SNS에 깜짝 놀랄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인기 글로 등극했습니다. 불안하다 오늘은. 인기 그럼 불안하다. 뭐 했길래. 자, SNS를 뜨겁게 달군 문제의 사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번 SNS 회사에서 무슨 진짜 탈퇴를 시켜버리든가. 무슨 그런데 빨리 좋아요 눌러. 1000개 못 받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쳐버리겠네. 1000개. 좋아요 1000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를 떨어뜨릴 거라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겁니다. 아니 좋아요가 뭔데 진짜. 아니 좋아요가 뭔데 너한테 네 인생에. 게다가 그 사람의 정체는 아이의 신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저 베란다 아래 보호 장벽이 있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라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알제리 법원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문제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철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아까 그 저기 지 딸 목 밟은 애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파푸아바라스의 한 해변.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취약종인 장수거북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당시 거북이의 주변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려고 혹시 모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쳐서? 그러니까 걸리면 그물 같은 거 끊어줘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장수거북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저 보호종이라면서요? 멸종 위기종이고. 아니 보호종 아니래도 머리를 깔아 뭉갰네 완전.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정말 타고 있잖아. 가고 있는데 바다로. 장수거북이 알을 낳으며 생명을 출산하는 중요한 과정을 마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는데 이 철없는 마을 주민들이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거나 잡아 끌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요. 심지어 성인 남성들과 아이가 동시에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기까지 하는 등 장수거북이 괴로워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마을 사람들이 아주 놀이기구 만났네. 그냥 다 나와서 다 타고 있네요. 거북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진짜. 불쌍하죠. 네. 멸종 위기에 처한 장수거북은 국제법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생태계 보존법에 따라 보호받는 종으로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장수거북을 거래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바다거북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철없는 만행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세계 자연기금 측은 포호가 절실한 멸종 위기종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뭐 자연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더 보살피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기는커녕 저렇게 괴롭힌다는 것 자체가 참 무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람은 대하듯이 동물도 정말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